12월의 거리는 참 화려합니다. 캐럴이 깔리고 불빛은 반짝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죠. 그리고 이 계절이 되면 투자자들 마음속에도 매년 똑같은 기대가 켜집니다.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그런데 오늘은 그 기대에 찬물을 조금 끼얹어야겠습니다. 올해 산타클로스는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려다가 발길을 돌린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 기업들이 여러분에게 나눠줄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은행 이자 고지서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가을을 기억하십니까? 구석구석에서 동시에 터져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 중소기업 자금 경색, 건설, 그리고 PF. 그때 분위기는 딱 이거였죠? 이거 9월에 한번 크게 흔들리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2월인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부가 막았구나. 위기는 끝났구나. 이제 편하게 가도 되겠구나. 오늘 영상은 이 착각을 구조로 부숩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문제가 해결된 고요함이 아닙니다. 폭탄의 타이머를 잠깐 뒤로 미뤄둔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가 다시 빨라질 수 있는 구간. 그게 2026년 1분기입니다. 코로나 시기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시작은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으로 시장이 주목했던 구간이 2025년 9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공포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코로나 때 미뤄둔 상환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와서 터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조용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의 다 다시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25일 점검회의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만기 도래가 예상되던 만기 연장 대출 38조 2천억 원 중 96.6%가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되었습니다. 자, 이제 위기의 민낯을 까발려봅시다. 민낯 첫 번째, 연착륙이 아니라 연명치료였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말만 들으면 따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자선단체여서 연장해준 게 아닙니다. 당장 회수해서 부도가 나면 은행 장부에 부실 채권이 찍힙니다. 그 순간부터 은행도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은행이 선택하는 건 대체로 하나입니다. 살려두자. 대신 값비싼 조건으로. 연장이라는 건 스누즈입니다. 알람을 꺼버린 게 아닙니다. 올리는 시간을 뒤로 미뤄둔 겁니다. 그리고 스누즈를 누르면 뭐가 따라오냐? 시간이 아니라 비용이 따라옵니다. 금리는 재산정되고 조건은 더 촘촘해집니다. 겉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자 출혈은 더 커집니다. 퇴원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링거를 더 비싸게 맞는 겁니다. 민낯 두 번째, 이자 체력이 무너진 기업이 절반에 가깝다. 이쯤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고금리 링거를 기업들이 버틸 체력이 있느냐? 여기서 보는 지표가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장사에서 번 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인용한 공식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 기업 수 비중이 42.8%입니다. 전년 42.3%에서 더 올랐습니다. 기업 10곳 중 4곳 넘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구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겉으로 조용해 보이는 지금도 기업 생태계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라는 중력에 계속 끌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 원금 폭탄은 잠깐 미뤄졌지만 이자 고지서는 한 달도 쉬지 않고 날아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한 방에 터지는 폭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체력을 깎아먹는 방식으로 커집니다. 민낯 세 번째, 2026년 1분기 진짜 벽은 회사채 시장에서 나온다. 여기서 타이머가 다시 빨라질 수 있는 구간이 등장합니다. 2026년 1분기 기업 자금 조달의 큰 줄기 중 하나가 회사채인데 내년에 만기가 몰려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본시장 쪽 포럼 발표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2026년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총 78조 1천억 원, 특히 1분기만 29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28%대가 집중돼 있다고 정리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 회사채 만기가 온다는 건 기업이 그 돈을 현금으로 다 갚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시 발행해서 막습니다. 차환입니다. 문제는 차환이 분위기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 동시에 몰리면 돈을 빌려주는 쪽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 순간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체로 같습니다. 돈은 안전한 곳으로 먼저 갑니다. 신용이 좋은 곳이 금리를 조금만 더 얹어도 자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매한 기업은 더 비싼 금리를 감수해야 하고 약한 기업은 아예 시장에서 돈을 못 구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위기는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줄에서 먼저 터지기 시작합니다. 민낯 네 번째, 이 리스크는 결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번지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구조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경로는 크게 네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자 비용이 실적을 잠식합니다.
기업이 장사를 잘해도 그 과실이 주주에게 오기 전에 이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둘째, 자금 조달 방식이 바뀝니다. 은행이 빡빡해지면 기업은 다른 문을 찾습니다. 회사채, CP,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여기서 시장이 피곤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하는 선택일 수 있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방향으로 체감됩니다. 셋째, 약한 고리는 공급망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대기업이 당장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 아래의 협력사, 하청, 중소 공급망이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비용과 납기가 흔들립니다. 넷째, 그래서 시장 전체의 심리가 바뀝니다. 호황장에 투자자들이 묻는 건 이거죠.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나? 점유율이 얼마나 늘어나나? 그런데 자금이 빡빡해지는 국면에선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회사 한 분기 더 버티나?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을 다시 빌릴 수 있나? 딱 그겁니다. 이 질문이 퍼지는 순간부터 돈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돈은 용감해지지 않습니다. 더 겁이 많아집니다. 신용이 애매한 곳, 작은 곳에서 빠져나와서 현금, 단기자금, 그리고 신용 좋은 곳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회사채 시장에선 금리가 먼저 튑니다. 차환이 필요한 기업들은 같은 돈을 빌리는데도 예전보다 더 비싼 이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돈을 구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선 그게 평가절하로 나타납니다. 실적이 갑자기 폭삭 망해서가 아니라 돈의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이 할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은 결국 유상증자 같은 방식으로 숨을 쉬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26년 1분기가 불길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주가가 꼭 폭락한다는 단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에 돈이 한꺼번에 차가워질 수 있는 조건이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만기가 몰리고 차환 수요가 몰리고 그 순간 시장의 목적이 생존으로 바뀌면 약한 고리부터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 공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9월 위기설이 조용해진 이유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만기 연장 대출이 2025년 9월 말에 한꺼번에 만기가 올 수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96.6%가 다시 연장되면서 폭발이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기업은 더 오래, 더 비싼 이자를 견딥니다. 그 체력의 지표가 이자 보상 비율인데 이자를 못 내는 기업 비중이 42.8%라는 숫자는 지금이 안정기가 아니라 체력이 깎이는 구간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2026년 1분기에 회사채 만기가 몰려있는 구간이 겹칩니다. 총 78조 1천억, 1분기만 29조 6천억. 이 만기벽 앞에서 돈은 더 안전한 쪽으로 쏠리고 약한 기업은 자금줄이 먼저 막히고 그 흔들림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종목을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읽는 렌즈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업을 볼 때 뉴스 제목 말고 딱 4가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자 체력. 영업으로 이자를 이기고 있는가? 둘째, 단기 상환 압력.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 셋째, 현금 방어막. 급한 불을 끌 현금이 있는가? 넷째, 자금줄의 다양성. 한 군데가 막히면 끝나는 구조인가? 여러 문이 있는 구조인가? 이 4가지를 겹쳐서 보면 2026년 1분기가 왜 자꾸 거론되는지 공포가 아니라 구조로 이해됩니다. 12월에 불빛은 화려하지만 돈의 흐름은 지금 꽤 차갑습니다. 올해 산타 랠리를 기대하셨다면 그 기대를 한 번만 더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타는 감정이 아닙니다.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지금 선물 보따리보다 이자 고지서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낯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